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오지 시니스 대 매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니스는 후반기 2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지만 프랑스 컵 대회에서는 황의조의 전 소속팀인 보르도를 원정에서 잡고 32강에 진출했다. 제레미 보가와 유세프 아탈, 보우다오이 등이 네이션스컵 참가차 자리를 비웠고 디옵도 부상 중인데 테렘 모피와 게상, 마보르드 등 앞선 공격수들이 기회를 골로 연결했다. 산송과 은다이 슈미에 등 중원을 책임지는 선수들도 있다. 레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툴루즈에 패하며 강등권 추락을 앞두고 있다. 홈경기에서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나섰고 수차례 좋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반, 덴, 케르코프와 카나라, 칸데 등 4명의 주축 자원이 빠진 여파가 컸다. 그래도 공격진 전력 보강을 위해 아약스에서 미카우타제를 영입해 나름 전력 보강에 성공했다. 니스의 승리를 본다. 레스는 핵심 수비수인 에렐레가 징계로 빠지기에 이번 원정에서 수비진의 부담이 크다. 또 잘로우와 케르코프 등 주전 2선 공격수 2명이 모두 빠졌기에 니스 수비를 넘기 어려워 보인다. 게상과 모피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니스가 홈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유벤투스 대 엠폴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슈퍼컵 일정으로 인해 한 경기를 덜 소화한 인테르를 제치고 리그 선두로 올라섰다. 제노와 원정 무승부 이후 7경기를 모두 승리했는데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준결승에 진출하며 리그 더블을 노리고 있다. 연승 기간 동안 3골 이상을 4차례나 기록했고 클린시트도 4경기일 정도로 공수 밸런스가 좋다. 11골을 기록 중인 블라우비치 외에도 일디즈와 밀리크 등이 확실하게 해결하고 있고 캄비아소와 코스티치의 측면 지원도 좋다. 엠폴리는 몬차를 잡고 강등권 탈출에 시동을 걸었다. 밀란과 베로나에 연패하며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었는데 난적 몬차를 제압했다. 주르코프스키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고 이스마일리와 루페르트 등 최종 수비의 안정감도 확실했다. 강팀인 유벤 원정에서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며 승점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지난 라운드에서 엠폴리가 몬차를 제압하긴 했지만 시즌 내내 원정 경기력은 떨어진다. 또 미레티가 급성장하며 로카텔리와 맥케니의 중원 부담을 덜어준 홈팀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어렵다. 중원 우위 속에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고 블라우비치와 웨아, 일디지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비아레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르샤는 빌바오와 아틀레티코 등 순위 경쟁팀들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지로나와 레알 등 양강 체제를 유지하는 팀들의 기세가 워낙 대단하기에 역전 우승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은 최근이지만 리그 3연승에 성공했다. 그 기간 경기당 3골을 몰아쳤는데 베티스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페란 토레스를 비롯해 펠릭스와 야말 등이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다. 비아레알은 지난 라운드에서 마요르카 상대로도 홈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코파델레이에서는 세 군다도 아닌 더 밑에 리그 팀의 패에 탈락했고 리그에서는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팀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차출된 망디를 비롯해 라울 알비올과 피노 등 핵심 선수들의 공백이 커 보인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빌바오 상대로 원정에서 코파델레이 8강 일정을 치렀지만 비아레알전 승리는 노릴만하다. 원정팀은 헤라르드 모레노의 문전 마무리가 불안한 데다 피노의 이탈 이후 측면을 허무는 선수가 사라졌다. 하피냐의 이탈에도 토레스와 펠릭스가 상대 수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고 레반도프스키가 해결할 바르샤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메넨글라트바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라이프치히와 난타전을 벌인 끝에 승리했다. 무패 행진이 깨질 수 있는 가장 큰 위기였는데 선두팀답게 위기를 잘 넘겼다. 인카피에와 조나단 타 등 네이션스컵 참가차 팀을 떠난 탑소바의 공백을 메우는 수비수들이 골을 터뜨렸고 텔라가 교체로 들어와 결정적인 활약을 했다. 보니페이스를 비롯해 빠진 선수가 많지만 흔들리지 않고 있다. 글라드바흐는 후반기 첫 경기에서 슈투트를 완파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다음 경기에서 아우크스에 패했다.
홈 연전에서 내심 연승을 노렸기에 공격적인 라인업을 가동하며 경기에 임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는 선두인 레버쿠젠을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라인을 지키며 실점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글라드바흐는 직전 라운드를 징계로 빠진 중앙 미드필더 바이글이 이 경기에 돌아올 수 있기에 코네와 함께 수비 라인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팔라시오스와 자카 등 리그 최고의 볼란치 조합을 가동할 홈팀 상대로 원하는 경기 내용을 보여주기 어렵다. 비르츠와 텔라, 플로잭 등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레버쿠젠이 승리하고 1위를 굳게 유지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PSV 대 알메러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베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위트레흐트의 강력한 수비를 넘지 못하고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번 시즌 개막 이후 17전 전승을 기록하며 전승 우승에 대한 희망을 키워갔는데 페에노르트도 아약스도 아닌 위트 상대로 승점 1점에 그쳤다. 그러나 빠르게 연승이 끝난 것이 긴 시즌을 볼 때는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경기부터 다시 연승에 시동을 걸려야 할 것이다. 알메러시티는 비테세와 폴렌담을 연파하며 강등권과 거리를 더 벌렸다. 승격팀으로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라는 평가였는데 안정적으로 에레디비지의 잔류를 노리고 있다. 특히 최근 수비 조직력이 나아진 모습인데 제이콥스와 바벳 등 중앙 수비 외에도 캐슬라인이 측면 수비를 책임지고 있다. 호벤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페에노르트 상대로 KNVB컵 일정이 있긴 했지만 타이트한 일정을 이겨낼 스쿼드적인 힘은 충분하다. 로자노도 돌아왔기에 룩 대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페피와 바카요코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것이다. 중원의 힘도 확실하고 홈의 이점도 살릴 호벤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발베이크 대 스파르타 로테르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발베이크는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연패를 당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아약스를 원정에서 상대했는데 사고를 내주며 완패했다. 크라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입한 소인첸스가 2선 공격수로 나서 플레잉 타임을 가져갔지만 아직은 팀에 녹아들지 못한 모습이었다. 그래도 하위권 팀 중에서는 가장 선수단 구성이 잘 되어 있기에 반등을 노린다. 로테르담은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고어에 대해 일격을 당했다. 홈에서 경기 내용을 주도한 건 사실이지만 나우리센과 미토가 몇 차례 찬스를 놓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리그에서 빅사로 불리우는 팀들을 제외하면 가장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다. 키톨라노와 페르스에런의 중원도 경쟁력이 있고 클레멘트도 힘이 될 수 있는 선수다. 접전을 본다. 로테르담은 최근 원정 3경기에서 2승을 따내는 등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이 아니라 키톨라노의 최종 수비 보호도 안정적이기에 발베이크에게 쉽게 기회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크라머와 소인첸스, 다비드 민 등이 최전방에 나설 홈팀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주도하겠지만 승점 3점까지는 어려워 보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